함흥은 대처라 장이 크다. 각 촌에서 모여드는 장꾼들이 길을 메워가는데 그 중에는 숫짐이며 장작짐을 쥐고 가는 두매 사람도 있고 새끼 걸빵으로 곡식말이나 무명피를 걸머지고 가는 촌 농꾼도 있고 소를 너댓 발이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혼자서 몰고 가는 소장수도 있다. 감사 행차냐? 길 중간을 잡고 오게 키 좀 저리 비켜라. 소장꾼의 볼멘 소리에 김서방은 놀라서 길을 피하다가 등에 잘 붙지 아니하는 지게가 삐딱하며 길 옆에 오던 농꾼의 머리가 킥불에 스치었다. 이 자식 정신 차려! 농꾼의 호령을 듣고 김서방은 미안한 뜻을 말한다는 것이 다쳤어? 무심히 반말을 하였더니 그 농꾼이 대번에 얼굴을 붉히며 이놈의 새끼가 백종놈이 반말을 버릇을 배워 하고 껑청 뛰어 김서방이 뺨을 갈겼다. 김서방이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 기도 막히거니와 슬그머니 분이 나서 그 농꾼을 떠다 박지르니 백종놈이 사람을 치네? 농꾼이 외치며 백종놈이 사람을 치다니? 백종놈이 무엇째? 하면서 두매 장꾼이며 촌 장꾼들이 김서방 옆으로 모여들었다. 활반 바탕가량이나 앞섰던 주삼이가 이때 마침 길가 밭고랑에서 똥을 누다가 밑도 채 씻지 못하고 괴춤을 움켜쥐고 쫓아와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인가? 일변 김서방을 나무래며 몰라서 그렇소이다. 아니 난데 사람은 사위를 얻었더니 위인이 대충 굳어 걱정이옵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농꾼에게도 절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절을 하고 꾸벅꾸벅 정신없이 절을 하였다. 주삼의 절 덕후로 문매질은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헤어지는데 백정의 사위놈이 양민에게 손을 대다니 모험하기도 짝이 없지. 도대체 세상이 망했어. 소장수가 짓거리다가 그 농꾼은 더러운 손자국을 털어 없애려는 것 같이 옷을 털며 짓거리는 소장수를 쳐다보고 나서 지기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마수거리로 창피 보았네. 에?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부터는 주삼이가 가끔 뒤를 돌보아 김서방이 조금만 떨어지면 빨리 오게 불러가지고 앞뒤에 붙어가는데 김서방의 고개는 줄곧 아래로 숙였었다. 읍 어귀에 들어서자 주삼이가 길을 비켜 우뚝 섰다. 뒤에 오던 김서방이 따라서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갓을 쓰고 소매 달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한 50된 채수염자리 하나가 아이 하나를 뒤에 딸리고 천천한 걸음으로 이편을 향하여 걸어온다. 김서방은 길 옆에 비켜서고 주삼이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가다가 채수염자리가 가까이 온 뒤 허리를 구부리고 공손히 집강 나으리 주삼이 문안드립니다. 하니 수염자리가 구부린 주삼의 등을 내려다보며 대답은 뿐이다. 그 수염이 그대로 지나가려고 몇 걸음 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 듯이 돌아서며 야, 그동안 대개 따님이 근친으로 와서 계시다가 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가실 터이다. 그런데 댁 안에서 엿을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하시더라. 2, 3일 안에 동고리 몇 벌을 댁으로 가져오너라. 주삼에게 분부한다. 주삼이가 네 대답하고 저기 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는데 물건을 보시겠습니까? 말하여 어디 이리 가져오너라. 수염의 분부가 떨어진 뒤 여보게 짐을 이리 가지고 오게. 김서방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김서방이 지게를 버티어 놓은 것을 보고 문안 여쭙게 향교말 도집강 나으리시오. 일러주며 곧 일변으로 수염에게 사위일시다 여쭙는다. 김서방이 말없이 허리를 구부리는데 고개는 치어들리었다. 그 고개가 수염의 비위에 맞지 아니하던지 한마디도 없이 그놈 낫살이나 먹었구나
하며 수염을 쓰다듬고 주삼이가 지게에서 내려놓은 동고리를 아이더러 집어오라 하여 받아들고 보더니 이것은 장치구나. 굵어 못 쓰겠다. 맞춤으로 해온너라. 말은 주삼에게 하고 물건은 아이에게 도로 준다. 그리하여 주삼이를 바라보며 네 아우놈 지금도 공부하느냐? 묻고서 미처 대답도 듣지 않고 백종놈이 공부하여 무엇하노? 또 수염을 쓰다듬으며 칠스럽게 웃고 돌아서서 다시 천천한 걸음을 내놓았다. 주삼이가 초장이 행패 잘하기로 유명한 감영장교 하나를 만나서 고리벌과 깃개를 공이 빼앗기고 파장머리에 나머지 물건으로 콩과 서속 면말을 바꾸어 김서방에게 지워가지고 어두컴컴한 때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상을 치운 뒤에 주삼이가 아내와 마주 앉아 김서방이 봉변 당하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만 늦게 갔어도 문매질이 났지. 괴춤치고 쫓아간 공로를 자랑하니 그 아내는 사위가 봉변하여 가엾다고는 말할 생각도 아니하고 졸가리 예전에 행세하던 문벌이나 집안의 혈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졸가리가 성에서 걱정이든가 경을 치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시비를 말렸다고 도리어 남편을 나무랐다. 주삼이는 어털웃음 웃으면서 효편내란 종시 소견이 부족해. 사람이 경을 치면 물건이 성할까? 꾸벅꾸벅 절한 것이 사위보다도 물건을 중히 여긴 까닭이라고 말하였다. 일기가 추워졌다. 사람마다 겹옷을 입고 5, 60만 된 사람이면 도톰한 가을 차렵을 입을 때다. 김서방은 아직도 홑것을 입고 식전 저녁으로 벌벌 떨고 지내는데 남의 이목도 좀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파리가 형수에게 간곡히 말하여 새 무명으로 겹옷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옷을 짓는 동안에 장모의 입에서 나오는 키는 경치게도 크다 아주. 안팎 쉴때 자나드니 우도적 놈이네. 이따위 말에 김서방의 귀는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였다. 김서방이 새 옷을 얻어 입던 날이다. 전날부터 아프다고 머리를 동이고 다니던 주삼이가 김서방을 불러서 도집강이 아랫말 사람 피안에 동굴이 재촉을 하고 오늘 안으로 가져오라더라네. 내가 갔으면 좋겠으나 몸살이 나서 못 가겠으니 자네 좀 갔다 오소. 향교말 가서 도집강댁이 어디냐고 물으면 어린아이라도 잘 알 것일세. 고리를 바꿔서 쌀말을 주거든 황성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내가 아빠도 웃단 말도 잊지 마소 이르는데 옆에 있던 장모는 새옷값으로 남이 주는 쌀이나 잘 가지고 와야 해. 쌀을 내버리고 오긴 할 것 같이 미리 사살하고 봉단이는 김서방의 뒤를 따라 삽장문 밖에까지 나오면서 고분고분히 구세요. 첫째 말씨는 조심하세요. 혹 또 봉변하시리다. 김서방의 언어 행동이 공손치 못한 것을 걱정하여 다정한 말소리로 신신히 당부하였다. 김서방이 도집강의 집을 찾아왔다. 문간에 들어서서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자니 누가 왔나 보다. 좀 내다봐라. 큰 방에서 도집강의 목소리가 나고 아랫방에서 네 대답 소리가 나며 하인인지 머슴인지 세차 보이는 사나이 하나가 뛰어나왔다. 그 사나이가 김서방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어디서 왔어? 반말을 하건만은 김서방은 존대하여 뺨 맞는 법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양주삼이께서 동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대답하였다. 그 사나이가 큰 방 앞에 나아가서 이 뜻을 말하자 큰 방 창문이 열리고 도집강이 내다보며 인제 가져왔단 말이냐? 주삼이 놈 어디 있느냐? 말에 체진기가 있다. 김서방이 뜰 앞으로 나아가서 주삼이는 알아 누워서 대신 왔습니다. 하고 허리를 구부리니 도집강이 한번 큰 기침을 하고 동고리 몇 벌이냐?
새벌이 올시다. 이리 가져오너라 하여 그 사나이가 두 손으로 들이는 동고리를 받아가지고 윗짝과 밑짝을 한두 번씩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일건 맞춤으로 해 바치라는 것이 이 모양이란 말이냐? 말에 호랑기가 있고 이나마 그대로 두고 가래라 하고 창문을 갑자기 돌아 닫았다. 김서방은 두고 가라고 하지만 쌀 주기를 바라고 주저주저하고 섰다가 왜 아니 가고 섰어? 문 사나이 옆으로 가까이 가서 쌀은 아니 주십니까? 말하였더니 창문이 화다닥 열리며 그놈 무엇이라니? 쌀? 이따위로 물건을 바치고 쌀을 달라? 하고 동고리를 집어서 마당으로 동댕이 치며 이놈 무엄한 놈 같으니라고 쌀을 달라? 개꾸짖듯 한다. 체면은 조금도 보지 않고 마구 호되게 꾸짖다. 꾸짖는데 김서방은 아내의 고분고분하라는 말을 생각하고 속을 썩이어서 붉어진 얼굴빛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였더니 도집강이 이놈 그래도 무슨 잔소리야? 호령하고 아무개를 불러라 멍석을 말아들여라 매를 해오너라 채수염을 흔들며 야단치기 시작하였다. 이교리엔 김서방이 도집강의 강호령을 받고 멍석말이 매를 맞게 되었다. 매를 맞는 것도 유만부동이다. 멍석말이에 볼기를 맞는 것은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것과는 물론 다르고 형문으로 정강이를 맞고 난장으로 발끝을 맞는 것과도 서로 같지 아니하여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양반으로 당할 까닭이 없는 일이다. 당할 까닭이 없는 일을 꼼짝없이 당하게 된 김서방이 기가 막혀 얼빠진 사람같이 서 있자니 그놈을 거기 꼴려 업지 못한단 말이냐. 도집강이 호령이 내리며 그 수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상투를 잡아 끌었다가 뜰 앞에 꼴리었다. 김서방이 분한 것도 참고 부끄러운 것도 참고 또 가소로운 것도 참고 찬찬한 어조로 발명하여 보았다. 동고리를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 쌀을 주시거든 받아오라 해서 주시지 않느냐고 하인에게 물어본 것이 무슨 죄입니까? 대체 양반은 발명이 미처 끝나지 못하여 도집강의 입에서 그놈의 주둥이를 쥐어 지르지 못하느냐? 하고 호령이 떨어지며 세차 보이던 사나이가 주먹으로 김서방의 볼을 쥐어 질렀다. 김서방은 아픈 것보다도 창피를 더 당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다. 그놈을 올려매라! 도집강의 호령 한마디에 거행하는 군들이 김서방을 끌었다가 말아놓은 멍석 위에 잡아 엎지르고 무명바지를 무릎께까지 까무겼다. 대우 쳐라! 그게 무슨 매질이냐 바가 쳐라! 연하여 신칙하다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다. 매가 하나 둘 10개 그치었는데 김서방은 엄살 한마디도 아니하고 곱게 맞고 일어났다. 도집강은 죽을 때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사 비는 소리를 못 들어서 양반의 세력이 깎인 것 같이 생각하였던지 그놈은 저 기둥에 붙들어 매놓고 주사미 놈을 가서 잡아오너라. 알아 누웠거든. 떠매어서라도 잡아오너라. 수하 사람에게 분부하여 보내더니 보리밥 한 솥을 지을 정도의 시간이란 뜻으로 얼마간의 시간적 사이를 이르는 말. 보리밥 2솥 지을 동안이나 지난 뒤 주사미가 죽을 상을 하고 잡혀 들어왔다. 도집강의 불효령 소리가 주사미의 애고라는 소리를 내리누르며 주사미는 김서방이 맞던 멍석 위에 너부죽이 엎드리게 되었는데 주사미가 발버둥질을 치니까 잔뜩 동염해라! 라는 호령이 내리고 주사미 팔다리가 새끼로 동염해지니까 매를 쳐라! 호령이 내렸다. 매가 늦은 볼깃살에 떨어질 때마다 주사미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입에서 벅차게 쏟아져서 대우치라는 호령이 없이 매 10개를 맞고 나중에 장독 예방으로 집신발이 맷자리를 밟아 비빌 때에 주사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듯 앞머리를 멍석에 비볐다. 너의 사위는 관가로 보내 더 죽칠 것이나 10분 용서한다. 동고리 가지고 가거라. 도집강이 호령기가 남은 목소리로 이르니 쭈그리고 앉은 주사미가 황송하온 말씀이오나
해바친 물건을 도로 가지고 가옵느니 이 자리에서 매를 열 게 더 맞지다.